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수의 손질에 관한 문제를 두 문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용수 n의 약수를 작은 순서로 나란히 시키면 1, 3, 에, 13, b, n으로 된다. 이때 n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용수 n의 약수를 작은 순서로 나란히 시켰습니다. 제일 작은 약수는 항상 1입니다. 제일 큰 약수는 그 수 자체가 제일 큰 약수이죠. n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작은 순서로 나란히 된 이 약수들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 n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포인트로서 다음과 같은 약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의 약수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12의 약수는 제일 작은 숫자 약수는 1이지요. 제일 큰 숫자는 12이죠. 이 사이에 작은 순서로 나란히 시키면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괜찮지요? 이때 작은 순서대로 나란히 시킨 약수를 보면은 이런 손질이 있습니다. 제일 작은 약수하고 제일 큰 약수, 이것을 곱하기 하면은 1 곱하기 12, 12가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약수와 뒤쪽부터, 큰 쪽부터 두 번째, 이것을 곱하기 하면은 2, 6, 12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수, 뒤쪽부터 세 번째 이것입니다. 이것을 곱하기 하면은 12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칭적으로 이 제일 작은 수, 제일 큰 수, 이렇게 순수대로 곱하기 하면 다 12가 되죠. 12뿐만 아니라 어떤 수의 약수라도 작은 순서로 나란히 시키면 제일 작은 숫자, 제일 큰 숫자 이렇게 곱하기 하고 다음에 곱하기 하고 이렇게 곱하기 하면은 항상 그 곱하기 한 숫자는 그 수의 값으로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 문제는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연수 n의 약수가 이렇게 나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바와 같이 1 곱하기 n 하고 3 곱하기 b 하고 a 곱하기 13, 그 값은 다 n으로 되겠죠. 다시 한번 말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 곱하기 n, 1 곱하기 n 이퀄 3 곱하기 b, 3 곱하기 b, 3b 이퀄 a 곱하기 13, 13에 이것이 다 이퀄로 되죠. 이 값은 다 n이다. 이 식이 나오지요. 이 식부터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식은 좀 감춰놓고 이 식을 잘 보면은 3b 이퀄 13a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보는가 하면은 13은 3의 배수가 아니죠. 여기 3이 있기 때문에 a는 3의 배수가 되어야죠. 알겠습니까? 반대로 b는 13의 배수가 되어야죠. 다시 한번 이 식부터 13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꼴로 되기 위해서는 a는 3의 배수다. 반대로 b는 13의 배수다. 이렇게 말하시죠. a가 3의 배수를 이용합니다. a는 3의 배수다. a는 3의 배수다. 그러면서도 a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a는 3보다 크고 13보다 작지요. a는 3보다 크고 13보다 작다. 그리고 3의 배수다. 때문에 a의 값은 3의 배수이면서 이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6, 9, 12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a가 6일 때, a가 이것이 6일 때에는 6은 약수 2를 가지죠. a가 6이면 약수 2가 있어야 됩니다. 2는 없죠. 때문에 a는 6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다음에 12 경우, 12도 a가 12 같으면은 12도 2를 약수로 하고 있죠. 약수 2가 나와야 됩니다. 때문에 12도 안 됩니다. 이것으로서 a는 9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a는 9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n의 값이기 때문에 n의 값은 13회이죠. 때문에 a가 9다 이렇게 결정되었으니 여기에 9를 넣으면 13 곱하기 9로서 n의 값은 곱하기 하면 117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연수 a의 약수를 작은 순서로 나란히 시키며 1, 2, b, c, 10, d, 25, e, a로 된다. a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 문제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풀이 방법이 좀 다릅니다.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이 문제는 약수의 개수가 1, 2, 3, 4, 5, 6 짝수이죠. 짝수일 때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수의 개수는 1, 2, 3, 4, 5, 6, 7, 8, 9 홀수이죠. 홀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포인트를 확인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16의 약수는 1, 2, 4, 8, 16 약수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홀수이죠. 홀수이지만도 이때도 이와 같이 1 곱하기 16은 16이죠. 2 곱하기 8은 16이죠. 그런데 홀수 경우는 하나 남죠. 가운데 숫자가 남죠. 곱하기 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가운데 숫자 4의 제곱 4 곱하기 4를 합니다. 16 가운데 숫자를 제곱을 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즉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는 이 가운데 숫자의 제곱이 그 숫자입니다. 간단하죠? 25 경우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25의 약수를 좀 보면은 1, 작은 순서로 1, 5, 25죠. 1 곱하기 25, 25죠. 5가 남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 곱하기 5, 5의 제곱입니다. 25. 이 숫자가 나오죠. 홀수인 경우, 개수가 홀수인 경우는 가운데 숫자의 제곱을 하면은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B, C, D, E 이렇게 있지만도 잘 보니까 1, 2, 3, 4, 5, 6, 7, 8, 9 홀수입니다.
약수의 개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1, 2, 3, 4, 5 이것이 가운데죠. 10이 가운데입니다. 따라서 자연수에는 얼마입니까? 가운데 숫자의 제곱을 하면 되죠. 10 곱하기 10 A는 100이다. A는 100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와 같이 약수의 성질, 이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약수의 개수가 짝수 경우, 홀수 경우 잘 구별해 가지고 풀 수 있도록 잘 외워놔 주십시오. 오늘 수업은 이만입니다.